지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구현 국무 1차장께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어제 브리핑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결정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 논의의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 수소수 TF를 설치해서 2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를 했고 16년 6월에 기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5가지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알프스 소위원회가 16년 11월부터 이 5가지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 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을 했고 IAEA는 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2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1년 4월에 강요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해양 방침을 확정을 했고 지금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을 두고 마치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기자님께서 물으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유국희 원안위원장께서 한일 기술회의 주요 내용 및 과학기술적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검토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시찰 이후에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 점검의 결과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어제 한일 양국 간의 실무 기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이송, 희석, 방출 설비에 대해서 도쿄전력이 시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전 검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시찰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긴급 차단 밸브를 동작시키는 방사선 감시기 경보 설정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도쿄전력이 검토를 하는 중이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 설정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설정치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서 해수를 취수를 하는데요. 이 해수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서 이 해수의 취수는 5호기 취수구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핵종에 대한 알프스의 흡착제가 기설 증설은 18개가 있고요. 고성능은 20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흡착제 교체 주기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좀 했고, 아울러서 이 이송 희석 방출 설비에 대해서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 그리고 사용전 검사 결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검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와 저희 그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죠. 기술검토팀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우리의 해역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라고 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밀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항목하고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이것이 배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해야 하는 배상 핵종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핵종들이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정화가 됐다면 정화가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쿄전력이 발표한 알프스의 가동 시점 2013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기설, 증설, 고성능 알프스 세 종류의 알프스의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해서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총 5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1070여 개의 탱크에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에 있는 배출 기준을 넘어가는 핵종들이 이 5개 핵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19년도 이전에 그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프스 전처리 설비 그리고 주처리 설비의 흡착제의 단계별 농도값 데이터를 통해서 핵종별로 입출구의 농도비, 그러니까 입구에서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각 핵종별로 입구에서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출구에서는 얼마가 나왔다 하는 그 비율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화 성능이 적절한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흡착제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알프스에 대한 주요 고장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요 고장 사례는 저희가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검토하는 주요 목적은 이 말씀드린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중에 삼중수소 외의 물질들을,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장 사례를 저희들이 보는 이유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장 사례냐,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30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운영이 가능하냐,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중수소 외의 핵종이 제거가 됐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 도쿄전력이 배출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00베큐렐/리터입니다. 이것만큼 희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희석은 이제 해수로 희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오염수에 대한 최대 방출량은 500톤입니다. 저희가 해수 이송 펌프를 포함해서 해수를 옮길 수 있는 용량을 파악한 게 하루에 34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 보면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은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설계대로 성능이 발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도쿄전력이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용량이 이송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NRA가 이 부분에 대한 사홍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까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조치 그리고 대응 능력입니다. 지난 5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긴급 차단 밸브 그리고 방사선 감시기 그리고 중앙 감시 제어실에 있는 제어 기능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전원이 상실됐거나 또는 설비가 고장났을 때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염수의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조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설비가 복합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운전 그리고 NRA,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전 검사 결과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염수가 방출되기 전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할 텐데 단계별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체제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들이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배출 기준 이내로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K4 탱크입니다. 이 K4 탱크의 시료와 관련된 시료 채취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현장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쿄전력이 시료 균질화에 대한 실증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균질화와 관련된 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류 전이면 이제 그 삼중수소 외의 핵종들은 제거가 되고 삼중수소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삼중수소가 그런 배출 목표치에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출 설비 중에서 상류 수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상류 수조에 시료 채취를 어디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적절함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송설비와 5호기 치수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가 있는데요. 이 설정치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쿄전력이 방류가 되고 나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대한 해역의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 원전 20km 지점까지 해수, 어류 등에 대한 해역 모니터링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의 범위, 그리고 지점, 그리고 감시 핵종의 적절성 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해역 모니터링 과정에서 3km 이내의 해역에서 700베큐렐/리터,
그리고 10km 이내에서 30배럴리터를 초과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수치가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방사능 분석에 대한 능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지난 5월 현장 점검 과정에서 30개의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사능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고 데이터 처리 과정도 화학 분석동을 점검을 해서 현장 시연을 하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측정 농도값, 그러니까 계측기에서 바로 측정된 농도값하고 데이터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보고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처리의 생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생성부터 관리, 처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이 림스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도쿄전력이 내놓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IAEA가 5월 31일 날 1차 시료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6월 22일에는 도쿄전력 그리고 도쿄전력이 제3기관으로 선정한 화연,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또 교차 검증을 맡긴 JAE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K4 탱크에 있는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방사선 영향 평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지난 5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생태계의 농축 영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표가 되는 생물을 핵종에 대한 선정, 이 부분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IAEA 그리고 ICRP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피폭설량 평가의 기초화가 되는 선언항으로서 측정 대상이 되는 핵종 30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피폭설량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인체 영향 평가를 위한 내외부 피폭 경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와 관련해서 그러면 외부 피폭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선정하고 내부 피폭은 어떻게 선정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IAEA에서 요건화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IAEA 요건을 요건을 기반으로 선정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과학기술적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쿄전력이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한 결과,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전 검사에 대한 결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어제 기술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방류 전에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이 지금 이 5개 핵종이 추가가 됐고, 이 추가된 핵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현장 그 점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이 추가된 5가지 핵종이 어떻게 제거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확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답변을 포함을 해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이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핵종 하나하나에 대한 기준치 이내에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총량을 합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배출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는 핵종을 따로따로 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한 핵종에 대한 농도를 따져서 그 총합이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치의 비율보다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만 기준을 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 전 세계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핵종들에 대해서 각 농도를 그 농도 기준치로 나누고 그 나눈 값의 총합이 1 미만이 되도록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께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6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6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숭어 6건, 다시마 5건, 톱 4건, 너치 2건, 민어 2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0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습니다. 선박 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에 대하여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한 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현황입니다. 20개 대표 해수욕장 중에 6월 27일 기준으로 총 9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특이사항이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인 강원 경포, 울산 진하 일산, 경남 상주 언모래, 전북 선유도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로 편성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하였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서 검사 장비 11대를 추가 확충하고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 수산물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서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천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언론에 보도된 오염수 관련 국제협약 위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런던 협약 의정서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런던 협약 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오염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과학적 기술적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는 약 130만 톤 가량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를 30년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오염수가 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방류 계획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지적이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로 지금 현재 있는 노심 용융물이라든가 사용 후 해결료를 신속히 반출하는 이 전체적인 폐로 작업의 전반적인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지 확보 등의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오염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부지에 저장하고 있는 것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과거 후쿠시마 제1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던 당시의 방출 관리 목표였던 연 22조 베크렐, 22조 테라베크렐 이하로 삼중수소를 배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수의 양, 원자로로부터 올라오는 추가적인 오염수의 양, 그리고 그 사이에 삼중수소의 반감기에 따라 줄어드는 양 등을 고려를 해서 최초 수년간은 연 22조 베크렐 이하, 그 이후에는 차차 삼중수소 배출량을 줄여가면서 2051년까지 모든 오염수에 대한 알프스 처리 및 방류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방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오염수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브리핑은